가습기는 무조건 세척이 편한 게 좋다고들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아무리 세척이 편해도 이런 가습기는 걸러야 합니다. 세계적 권위의 SCI급 논문 5편의 실험 결과를 근거로 걸러야 할 가습기와 좋은 가습기의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가습기를 고르는 관점이 새로워지실 거예요. 요즘 소비자들 똑똑해지면서 초음파 가습기는 매일 청소해주지 않으면 세균 번식으로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가습기를 고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청소 편의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음파 가습기를 매일 30분씩 빈틈없이 청소해도 세균과 곰팡이는 막을 수 있지만 폐를 손상시키는 미네랄 미세먼지, 화이트 더스트는 막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왜냐하면 그건 오염이 아니라 깨끗한 물 속에 있던 미네랄 자체가 공기 중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동생이 얼마 전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급성 폐 손상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원인을 찾아보니 폐에 미네랄 성분들이 침착되어 염증이 발생한 거였어요. 매일 잘 때 가습기를 틀어줬었는데 거기서 나온 미세 미네랄 성분들이 아이에게 흡입된 거죠. 부모는 죄책감으로 한동안 씨름하고 아이도 거의 한 달을 병원 신세를 졌어요. 초음파 가습기에서 방출된 입자의 90% 이상이 0.1에서 0.5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게 미세먼지보다도 작아서 기관지를 넘어 폐포까지 도달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실제 화학 분석 결과 그 입자들은 물속의 칼슘, 마그네슘, 규소, 나트륨, 황 등이었습니다. 즉, 물과 함께 있던 미네랄들이 그대로 호흡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속에 얼마나 미네랄이 많은지는 총용전 고용물 농도인 TDS라는 수치로 알 수 있습니다. 미리그램 퍼 리터로 표기되는 수치예요. 보통 한국의 수돗물은 150에서 300 수준이에요. 미국 환경보호청인 EPA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수돗물 수준인 TDS가 300인 물을 넣은 초음파 가습기를 작동했을 때 실내 미세먼지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최대 6,300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갔습니다. 평균적인 실내 공기보다 수백 배 높은 수준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이는 공장의 굴뚝 바로 옆 수준입니다. 아이가 자는 방에서 수돗물로 초음파 가습기를 트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그럼 생수나 정수기 물은 안전할까요? TDS는 시판 생수의 경우 브랜드에 따라서 40에서 250, 역삼투압 정수기 물의 경우 5에서 30 범위입니다.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물을 쓰면 위험이 많이 줄긴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정수기 시장의 50% 정도는 역삼투압 방식이 아닌 직수형으로 나노필터, 중공사막, 복합탄소 등의 필터를 사용하는데 이런 정수기들은 물입자의 기공 크기가 훨씬 커서 미네랄 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시는 물로서는 문제가 없거나 오히려 몸에 좋은 미네랄이지만 공기 중에서 흡입하게 되면 폐포까지 도달해 축적되어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죠. 좀 더 완화된 수준의 버지니아 공대 연구팀의 논문을 보겠습니다. TDS가 아주 낮은 75 수준의 물을 넣은 초음파 가습기에서 발생한 미세 입자 농도를 측정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1세제곱미터당 211 마이크로그램이었어요. 이는 15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인 간접 흡연보다 높고 76 마이크로그램인 미세먼지 매우 나쁨 단계의 3배나 되는 수치입니다. 생수는 절대 안심할 수 없고 정수기 물도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가 자는 방에서 초음파 가습기를 트는 건 수돗물이나 생수나 정수기 물이나 모두 간접 흡연보다 더 최소한 미세먼지 매우 나쁨 단계 수준의 치명적인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도쿄대 연구팀은 쥐에게 초음파 가습기 입자를 흡입시킨 뒤 폐 조직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폐를 청소하는 폐포 대식세포 안에 칼슘과 알루미늄 입자가 가득 있었죠. 급성 염증은 없었지만 장기간 노출 시 폐 섬유화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실제 의학 사례의 보고도 있습니다. 미국 소아과 학술지 피디아트릭스에 실린 케이스 보고에서는 생후 6개월 아기가
초음파 가습기, 미네랄 먼지를 흡입해 급성 호흡 부전으로 입원했습니다. 기관지 세척액에서 칼슘, 마그네슘, 알루미늄, 철 입자가 검출됐고 폐 영상에서는 간유리 음역, 즉 염증성 손상이 확인됐습니다. 가습기의 청소 상태와 위생은 완벽했지만 물속 미네랄을 막을 방법은 없었던 겁니다. 이 아이는 고용량 스테로이드 및 산소 치료를 받고 3주 후에 호전되었지만 퇴원 후 3개월 동안 간헐적 기침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깨끗이 청소해도 초음파 가습기는 미네랄 미세먼지 발생기입니다. 버지니아 공대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같은 농도에서 어린이의 폐는 성인보다 3.5배 많은 입자 지밀량이 침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른에게도 위험하지만 어린이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것이죠. 연구 결과들에서 만약 초음파 가습기를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증류수 사용이 필수라고 권고합니다. 증류수는 어떤 미네랄 성분도 없는 순수 물이기에 초음파 가습기를 사용해도 미네랄 먼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류수는 쿠팡에서 가장 싼 게 20리터에 10,000원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4리터는 사용하니 한 달에 물값으로만 최소 6만원은 써야 하는데 싸다고 초음파 가습기를 사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화식 가습기나 가열식 가습기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기화식 가습기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일단 너무 비싸요. 기본 30만원 이상입니다. 거기다 필터 유지비도 1년에 최소 5만원 이상은 듭니다.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데 심지어 분무량도 적은 데다 초기 가습 속도도 오래 걸려요. 10평 방을 습도 30%에서 50%까지 올리는데 초음파식은 평균 55분, 가열식은 평균 75분, 기화식은 120분이나 걸려요. 습도 올리는데 한 세월 걸리니 성미 급한 한국인이랑은 좀 안 맞죠.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 유행하는 가열식 가습기가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가열식 가습기 중에 100도가 아닌 80도에서 90도로만 끓이는 가습기들이 있죠. 이런 가습기들은 여전히 미네랄 미세먼지 분무기입니다. 물속 미네랄 주성분인 칼슘, 마그네슘, 규소 등은 비휘발성 무기염으로 100도 이하에서는 기화하지 않아요. 물 분자만 기화가 일어나고 미네랄은 여전히 남아 같이 분무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습기들은 석회가 덜 쌓이고 청소하기는 편해서 좋은 가습기로 오해될 수 있어요. 진짜를 구분하는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석회가 많이 쌓인다는 말은 반대로 우리 폐 손상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가습기라는 거예요. 그럼 100도로 끓이는 가열식 가습기를 사면 될까요? 이런 가열식 가습기도 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바로 화상 위험과 전기세 폭탄이에요. 23년 말 한국소비자원의 가열식 가습기 안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열식 가습기로 인한 소비자 안전사고가 전년 대비 140%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4년 동안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화상 건수만 해도 92건이고 이 중 77%가 6세 이하 영유아 화상이었습니다. 대부분 영유아가 호기심이나 실수로 가습기를 만지거나 밀어서 넘어뜨려 화상을 입는 경우였어요. 요즘 제품들은 수증기 분무 온도를 60도 정도로 낮추어서 분무 노즐 근처의 화상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건 한국소비자원에서 21개 가열식 가습기로 실험을 했는데 제품이 넘어졌을 때 21개 모든 제품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본체에 누수 방지가 된 제품들도 예외 없이 수증기 분무 노즐을 통해서 가열된 뜨거운 물이 새어나왔고 영유아가 이 물에 닿는다면 바로 화상사고로 연결되겠죠. 미국에서는 6만 7천 명 소아과 전문의가 속한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가열식 가습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가열식 가습기의 두 번째 문제는 전기세 폭탄이에요. 다들 광고에서는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은 단가를 기준으로 매일 10시간을 틀어도 전기세가 만원대로밖에 안 나온다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겨울철 4인 가족 기준 평균 전력 사용량이 300kW로 이미 2단계 누진 구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400kW가 넘게 되면 3단계 누진 구간에 들어가죠. 100만 유튜버 기곰님의 자료를 참고해서 7개 가열식 가습기에 10시간 사용 시 전력 사용량을 계산해보니 평균적으로 126kW가 나왔어요.
평균 300kW에 더해서 3단계 구간인 400kW까지는 100kW 2단계 누진 단가로, 나머지 26kW는 3단계 누진 단가를 적용하면 평균 월 전기세는 29,484원입니다. 10월부터 2월까지 5개월을 튼다고 하면 전기세만 1년에 15만원이 드는 거죠. 자, 이래도 가열식 가습기를 사시겠어요? 그러면 어떤 가습기를 사야 할까요?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 볼게요. 가장 중요한 3가지 기준입니다. 첫째, 100도로 끓여서 미네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가열식이나 복합식 가습기 중에 100도로 끓이지 않는 건 소용없고, 기화식은 가격과 유지비가 너무 비싸고 가습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제외하세요. 둘째, 화상 위험이 낮아야 해요. 특별히 역류화가 위험하고 화상사고 대부분의 경우를 차지하는 토출구를 만졌을 때와 제품이 넘어졌을 때 위험하지 않아야 해요. 셋째, 전기세가 조금 나와야 해요. 일반적인 가열식 가습기는 전체 물을 가열하니 효율이 떨어져요. 기존 전기 사용량을 감안하면 2단계, 3단계 누진 단가로 적용돼서 1년에 전기세만 15만원이니 만만치 않죠. 그 외에 분무량, 용량, 세척 편의성, 디자인, 편의 기능 등도 중요하겠죠. 제가 국내 출시된 가습기를 다 뒤져서 이 모든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2개 찾았어요. 가성비까지 고려해 황금비를 이룬 제품과 비싸지만 더 완벽한 제품이에요. 제품 비교 분석 리뷰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상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 먼저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채널이 성장하면 더 시간을 많이 들여 여러분의 일상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